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가 이유정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슬픈 일들,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뉴스 보시나요? 오늘은 이런 슬픈 일들, 슬픈 소식들을 아이와 함께 어떻게 마주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와우랩에서는 지금 계속 3-7필, 3에서 7세 육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나이대가 있지만 이 3에서 7세 아주 어린 이 미취학 아이들과 이런 슬픈 소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면 좋은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어떤 정보를 드릴 때 일방적으로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대 라고 얻어가시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이 인지를 먼저 만드시면 그 인지를 바탕으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더해 가시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픈 소식을 아이와 어떻게 나누면 좋은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또 이게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 소통이다 보니까 또 저는 또 저의 생각을 나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3-7세 아이들에게 이런 슬픈 소식이나 어떤 커다란 소식에 대해서 나눌 때는 첫 번째, 내가 먼저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거 이렇게 먹을 때도 아이가 먼저 손 집어보기보다는 내가 이거 뜨거운지 봐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거 괜찮은지 내가 봐줄게, 이거 네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지 내가 한번 볼게 라든지, 그거 해도 되는지 한번 같이 보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뉴스를 저도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뉴스들을 밤에 자다가 깨서 이제 핸드폰으로 먼저 접했는데 깜짝 놀라서 본의 아니게 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막 이런, 제 눈이 커지고 표정이 딱 굳고, 몇 개의 타이틀 기사만 보고도 막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하고서는 같이 긴장하고 같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훅 다가오게 됐지요. 그때 제가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잠깐만 일단 내가 먼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볼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TV를 함께 트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양육자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아이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지 약간 정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TV를 바로 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면 좋은 것은 시각적 노출은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자, 3에서 7세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시각적 노출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영상물이나 사진으로 본 것은 훨씬 뇌에 깊숙하게 저장이 되고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저희도 아이도 어떤 영상을 보고 나면,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나면 자기 전에 아까 그 차 사고가 생각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뉴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블러 처리도 해주고 모자이크 처리도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영상을 아이에게 노출시키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뉴스를 봐야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고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뉴스를 좀 들을 필요도 있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 같이 보자. 그런데 일로 와봐. 엄마 위에서 같이 보자 하면서 아이를 좀 뒤집어서 이렇게 안고 같이 뉴스를 보게 해주신다거나, 혹은 아이가 뉴스를 보는데 너무 진지하게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놀이를 좀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고, 또 엄마 아빠는 뉴스를 너무 막 심각한 표정으로 말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각적 노출은 아이들에게는 피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로 많이 오는 질문이 어린 아이에게도 이것을 굳이 알려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3-7필의 대상인 3에서 7세를 생각해 볼 때 5세 이하, 3, 4세, 그리고 5세더라도 만약 지금 원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얘기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해야 하고 우리가 다 상황을 나눠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 상황을 굳이 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생활을 하기 전이라면 그냥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대화 중에 노출되거나 아이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면 알려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에서 7세 아이들은 조금 다르지요. 얘네들은요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원생활을 하면 밖에서 듣게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또 양육자가 그냥 우리끼리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나 혹은 걱정 섞인 몇 마디 말들을 하는 것으로도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불안한데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추측으로 아이가 감지하지 않도록 이 6, 7세 아이들과는 사실을 나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실을 나누실 때에는 사실을 너무 구체적으로 나누시는 것보다는 조금 간결하게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떤 일이 있었대, 그런데 사람들이 좀 다쳤대 라든지 조금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또 6, 7세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양육자가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밖에 가서 원이나 이런 데서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들기도 하고 또 자꾸만 질문을 해서 알아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 7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는 사건을 그대로 말고 조금은 간결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이것을 조금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실 그대로라고 해서 막 적나라한 설명을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게 어떤 사람들은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당황스러운 정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궁금해했고 우리가 이걸 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간결하게 만들되 정보를 정확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3,7세는 여기서 그냥 끝났을 때 그 슬픈 정보나 안타까운 사실을 그냥 듣고 자기가 알아서 속에서 해결하거나 그것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슬픈 소식을 전했다면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해결하는 방법까지 연결해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슬픔에서 멈추게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슬픈 일이 있었어 하고 거기서 정보가 끝나면 이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 해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간결하게 축소해서 그러나 사실을 아이에게 전달했다면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하면서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은지,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좋을지까지 양육자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많고 슬픔을 지금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같이 기도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뭐 이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이런 방법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됐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해서 너무 좋다 하고 이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 뭔가 조금이지만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까지는 아이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뭐 꼭 기도를 안 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지금 슬픈 친구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림 그려서 보여줄까? 혹은 위로 편지를 좀 써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 놀이나 같이 편지를 쓰는 작업으로 연결을 해서 아이가 슬픔에 계속 빠져있게, 그 장면에 계속 빠져있게 하지 마시고 이런 행동으로 연결해서 이럴 때는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연결도 되고, 또 그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아이와 함께 뭔가 애도하거나 너무 슬픔을 아이와 계속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너 그림을 잘 그린다, 우와 이렇게 그리니까 슬픔을 당했던 사람들도 이걸 보면 좀 좋아할 거야, 네가 색칠하는 이 색깔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게. 그래서 아이는 다시 아이의 놀이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이의 즐거운 상태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이런 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이 슬픈 뉴스가 있은 후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도 슬픔이 좀 왔으니까 엄마랑 너랑 이렇게 안고 우리 기쁨 충전하자 막 이런 것도 제가 추천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둘이 꼭 안으면 기쁨 충전 30초 막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다시 충전하고 우리 둘이 안으니까 따뜻하다 뭐 이렇게 좋은 언어들로 좀 다시 아이의 슬픔이 다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우리는 마음으로 좀 이것들을 위해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애도하는 마음도 오래 가져가게 되지만 아이들은 그 슬픈 소식을 같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또 그것에 머물지 않고 다음으로 나가서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아이들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3에서 7세 아이들에 대해 함께 나눠봤고요. 또 그보다 더 큰 아이들은 분명히 정보를 외부에서 듣게 될 거기 때문에 양육자와 먼저 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양육자와 먼저 이렇게 의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3, 7세를 지나서 조금 더 큰 아이들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이들끼리 그냥 말 속에서 계속 커지지 않도록 양육자와 먼저 대화 나누고 그 대화의 마무리까지 양육자와 함께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슬픈 일을 아이와 함께 마주하는 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함께 만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